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서울 드래곤시티에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 중에서는 가성비가 상당히 훌륭한 곳인데, 오늘 제가 서울 드래곤시티에 오게 된 이유는 노보텔 스위트 26층에 있는 레스토랑 더 26에서 포트하우스 스테이크를 11만원에 팔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는 어떨지 본격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더들리님의 멘트를 잠깐 빌려 음식 리뷰만 보실 분들은 3분 30초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서울 드래곤시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이긴 하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솔직한 평가와 피드백을 부탁하셔서 이 영상은 편하게 시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달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서울 드래곤시티 담당자분에게 열심히 때를 써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는데, 고정 댓글에 보시면 구글 폼 링크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구글 폼을 통해 이벤트 신청하시고 참여 완료 댓글과 함께 누구랑 가고 싶은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이벤트 참여는 아주 쉽게 완료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이 묵게 될 노보텔 스위트 주니어 스위트 룸입니다. 참고로 서울 드래곤시티는 이 4개 호텔이 한 공간에 모여있는 독특한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호텔 내부에 바를 포함한 레스토랑이 총 12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레스토랑은 더 26이기 때문에 이 다른 레스토랑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래곤시티 설명 도와주실 김동인 지배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면 될까요? 우선은 지금 보이시는 이쪽이 저희가 서울 드래곤시티 로비인데요. 또 3시부터 이제 체크인이 시작하는 시간인데, 체크인은 보통 여기 1층에 있는 체크인 데스크에서 전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노보텔이랑 노보텔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메가바이트 업장에서 웰컴 드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인가요? 웰컴 드링크는? 웰컴 드링크는 무료입니다. 저 인형은 이제 베이비 드라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022년부터 이제 만들게 된 저희 마스코트인데요. D샵이라고 해서 뭐 드라코 샵의 줄임말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5성급 호텔이기는 하지만 고객분들께 또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대기 시간에 플레이스테이션 즐기실 수 있게끔 저희가 플레이스테이션 존이 따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고객용 이벤트로 좋은 룸 드릴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있죠. 여기 남산뷰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고요. 데이트 분위기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쪽 라인을 많이 선호하셔가지고, 이게 런치에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뿌띠 디저트 뷔페여서 런치 식사를 이용하실 때는 여기 있는 디저트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어요. 포트하우스 스테이크가 아, 11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제슐린 가이드님께서 아주 감각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솔직 평가해도 되나요? 솔직한 평가 괜찮습니다. 오케이, 약속 받았어. 어느 정도 구경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 다 돼서 더 26에 자리 잡았습니다. 참고로 점심에 오실 때랑 저녁에 오실 때 각각 나름의 장점들이 있는데, 점심에 오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디저트 뷔페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 맑은 날에는 잠실 롯데타워까지 보인다고 하고요. 저녁에 오시게 되면 상당히 보기 좋은 야경, 그리고 점심에는 없는 저녁 특선 메뉴들도 몇 가지가 추가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노보텔 스위트 숙박권하고 식사권 등등 되게 좀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날 가장 먼저 주문한 건 해산물 컵샐러드와 참나물 페스토 곁들인 그릴에 구운 문어구이, 함께 곁들인 와인은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오이스터 베이입니다. 샐러드 위에 올라가는 이 숯불에 구운 새우가 진한 숯불향에 톡톡 터지는 식감이 아주 좋았고요. 그 외에도 가리비 관자나 오징어, 버섯 같은 식감 있는 재료들이 잘 버무려져 있습니다. 먹다 보면 꽤나 매콤한 편이라 겉에 붙어있는 알갱이가 고추씨인가 했는데 메뉴판에 보니 퀴노아라 써있네요. 이 문어는 보다시피 칼이 슥슥 들어갈 정도로 부드럽게 잘리고 식감은 비교적 탄력이 살아있는 편. 보통 오마카세에서 먹는 문어조림이나 스페인 식당에서 나오는 문어들은 한번 얼리거나 몽둥이로 문어 다리를 패는 연질 작업을 좀 하는 편인데, 따로 연질 작업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문어 식감이 너무 부드러우면 종종 나이대가 있는 어르신들은 컴플레인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같이 나온 알감자는 아주 맛있었어요. 이 초록색 페스토가 치미추리랑 맛이 굉장히 비슷한데 참나물로 만든 페스토라고 합니다. 한식적인 요소를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녹여줘서 좋네요. 다음으로 나온 건 소프트 쉘 크랩. 튀김옷은 전분물을 아주 묽게 잡아 튀겨낸 스타일로 소프트 쉘, 말 그대로 부드러운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게입니다. 약간은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 게, 게는 일정 기간마다 성장을 위해 탈피를 진행하거든요. 탈피 직후엔 굉장히 부드러운 껍질을 갖게 되는데, 그 탈피 직후에 게를 잡아 껍질째 튀긴 게 이 소프트 쉘 크랩 튀김입니다.
보통은 튀겨서 푸파퐁 커리나 칠리 소스에 볶아 먹는 경우가 흔한데 여기는 태국 쏨땀 스타일의 피쉬 소스 베이스 샐러드를 곁들여줍니다. 맛 자체는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인 게 껍질째 씹어 먹는 게 진한 피쉬 소스와 고수의 향, 저같이 태국 음식에 환장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도전 정신을 발휘하기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치킨. 갑자기 레스토랑 리뷰를 하다가 무슨 치킨을 먹냐 태클을 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치킨 가격은 한 마리에 39,00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치킨을 시킨 이유는 저희 디너 메뉴 중에 트러플 프라이드 치킨이 하나 있습니다. 혹여라도 맛이 없으면 전적으로 김동희 지배인님의 탓이기 때문에 속는 셈 치고 시켜본 후라이드 트러플 치킨의 맛은 놀랍게도 최근 1년간 먹어본 후라이드 치킨 중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트러플 소금을 위에 시즈닝처럼 뿌렸기 때문에 싸구려 트러플 오일을 사용할 때라는 꼬릿하고 역한 향 없이 트러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치킨임에 틀림이 없었고, 역시 호텔의 지배인으로서 맛이 없는 음식을 추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도 그대로 지켜준 후라이드 트러플 치킨, 김동인 지배인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어서 나온 건 랍스타 파스타. 랍스타 한 마리가 반이 갈라진 채로 플레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판에 영어로 스파이시 토마토 소스라고 써져 있는 걸 보면서 살짝 매콤한 정도라고 생각했던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콤함을 넘어서 화끈한 매운맛에 조금 당황했는데요. 이 토마토 소스도 다진 고기나 기름기가 섞이지 않은 프레시한 스타일이라 매운맛이 조금 더 날카롭게 팍 쏘고 가기 때문에 이 매운맛의 정도는 조금 조절이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두 가지, 로메스코와 함께 나오는 피스타치오 크러스트를 입힌 농어구이, 그리고 논란의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가격은 800g 기준 11만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해마을 벵건디에서 먹었던 포터하우스가 700g 기준 21만원, 데이비드 리 셰프님의 군몽에서 먹었던 드라이에이징 포터하우스가 100g 기준 38,000원, 800g 기준 30만원이 조금 넘었던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 800g에 11만원, 100g당 14,000원 정도 되는 가격은 당장 동네 한우집보다도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5성급 호텔에서 판매한다는 게 믿을 수 없는 가격 책정이었는데요.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맛. 굽기는 미디엄 레어로 주문했고, 보이는 화면에서 가운데 뼈를 기준으로 왼쪽이 등심, 오른쪽이 안심인데 등심 쪽을 먼저 커팅해보니 연한 핑크빛에 띄는 적당한 굽기, 미디움 레어이기 때문에 지방이나 힘줄 부분에 살짝 하얀 부분이 남아있지만 어차피 포터하우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힘줄이나 쿠킹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외하고 먹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안심 쪽을 커팅해보는데 등심보다 훨씬 진한 육색에 완벽에 가까운 미디움 레어, 고기를 들었을 때 살짝 늘어질 정도로 부드럽게 잘 익어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고요. 등심과 안심을 동시에 두고 비교해보면 조금 더 명확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포터하우스는 굽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스테이크 부위인데 이 등심과 안심을 동시에 굽기는 하지만 두 부위는 익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 뼈에 붙은 살코기 쪽은 익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균일하게 모든 부위를 살려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 저는 보통 굽는 데 있어 명확한 목적을 살리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 26의 11만원 포터하우스는 이 안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스테이크를 구웠다고 느껴졌고, 평소 등심보다 안심의 부드러운 식감을 선호하는 저에게는 취향에 딱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농어구이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이 로메스코 소스가 흔히 스페니시 다이닝에서 접하던 로메스코보다 훨씬 찐득한 편이어서 어느 정도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이 마무리 디저트로 오레오 아이스크림을 채운 트로페지엔, 버섯 모양 초콜릿 푸딩으로 식사는 마무리했고, 식사가 끝날 때쯤 창밖을 보니 야경이 아주 멋지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문한 서울 드래곤시티의 더 26, 총평을 하자면 5성급 호텔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주는 위용이랄까, 이 호텔 레스토랑, 호텔에서 먹는 스테이크는 당연히 비쌀 거라는 편견을 보기 좋게 깨부숴주는 것처럼 이 더 26의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는 서울 드래곤시티가 지향하는 가성비, 말 그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상징적인 메뉴가 아닐까 싶고요. 무엇보다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들 중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서울이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뷰를 보며 식사를 하는 경험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드래곤시티에 투숙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예약하고 방문할 수 있는 매장이니 네이버나 캐치테이블을 통해 사전에 꼭 미리 예약을 하시고 제슐랭과 서울 드래곤시티가 함께하는 구독자 이벤트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슐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